슬비야, 오랜만이다. 반년 전에 결혼식 한 이후로 한 번도 못 봤네. 잘 지내고 있니? 안녕하세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저번 달에 출산했다고 들었어. 네? 축하한다. 출산하느라 고생 많았어. 아니, 누가 나불댄 거예요? 나불대다니, 무슨 그런 말을 하니? 승현이한테 들었어. 승현 씨가 그랬다고요? 진짜 마마보이지 좀 적당히 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슬비야! 어머님, 결혼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쪽 가족 친지들이랑 어울릴 생각은 없어요. 상견례랑 결혼식은 상식적으로 하는 게 맞으니까 그냥 그렇게 한 거지만 그 이상은 안 되겠어요. 전 시월드 겪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다고요. 안 그래, 슬비야? 어머님은 생긴 것부터가 괴롭힐 것 같아서 싫어요. 내 눈매 때문에 그러는 거니? 뭐 가족들과의 교류는 강요하지 않을 생각이니 그건 너한테 맡기겠다만, 출산을 끝낸 며느리한테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하는 것 정도는 시어머니로서의 예의라고 생각해서 연락했을 뿐이야. 뭐야? 손주 보고 싶으신 건가 봐요? 뭐 보여준다고 하면 보고 싶긴 하지. 그럼 출산 기념으로 한 2천만 원 주시면 만나게 해드릴게요. 2천만 원? 어머님이라면 그 정도는 감당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돼. 그러세요? 그럼 손주는 평생 못 만나는 거죠 뭐. 그래, 그럼 알겠다. 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네가 출산했다고 하길래 수고했다고 격려해주려고 카톡한 거야. 그런데 그런 식으로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니? 너 좋을 대로 하렴. 뭐야? 정말로 손주 못 만나도 상관없으세요? 동서가 아이를 못 갖는데도요? 저희도 제 나이를 생각해서 그냥 한 명만 낳기로 했어요. 어머님한테는 저희 아이가 유일한 손주라고요. 무슨 소리야? 혜인이 3달 전에 쌍둥이 아들 낳았잖아. 네? 불임 치료한 지가 언젠데? 저는 처음 듣는 소린데요? 승현이가 말 안 해주든? 에? 승현 씨요? 너한테도 말했더니 별로 궁금하지도 않다는 듯이 흘려듣고 말았다고. 동생 부부한테는 자기가 직접 출산 축하해주겠다고 머쓱해하면서 말하던데? 네? 설마 얘기 자체를 안 듣고 있었던 건 아니지? 당최 무슨 소리래요? 그럼 이제 됐지? 네? 나는 그냥 간단하게 수고했고 축하한다는 말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네가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길어진 거야. 뭐라고? 그럼 이만 줄일게. 아니 동서, 나보다 서열도 낮은 주제에 애 낳은 걸 시어머니한테 아부 떠는데 써먹다니 배짱 좋다? 장남 며느리인 나를 두고 감히 첫 손주를 낳아? 뻔뻔하게 짝이 없네. 너 그거지? 어머님 재산 노리고 그러는 거잖아. 불임인 주제에 일부러 돈 엄청 써가면서까지 애를 낳았다는 건 나중에 들어올 어머님 유산이 많이 들어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어머님 세대 사람들은 장남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보통 유산은 전부 다 장남한테 주고 싶어 한다고. 그리고 나는 그런 아부를 떨지 않아도 첫째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도 유산을 받을 수 있어. 그니까 네가 손주를 몇 명을 낳든 뭐라든 니네가 받을 유산은 10원도 없다고. 딱하게 됐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혜인아 안녕? 쌍둥이 낳은 지 벌써 3달이나 됐네. 다들 건강하니? 네, 저랑 아이들이랑 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아이들 낳으려고 친정으로 간 지도 벌써 반년이나 지났으니까 이제 슬슬 본격적으로 이사 준비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 다행이네. 오늘은 무슨 일로 연락한 거니?
그게 어머님께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요. 뭔데? 실은 어제 형님이 카톡을 보내셨거든요. 슬비가? 제가 그 카톡을 읽은 시간이 좀 늦어서 답장은 안 했는데 뭔가 좀 이상한 내용을 보내셔서 걱정이 되어서요. 내용이 뭐였는데? 그게 어머님께 말씀드리기도 죄송한 내용이에요. 괜찮아. 실은 나도 슬비랑 카톡을 해봤는데 그때 네가 출산했다는 얘기도 나왔거든. 아마 그거랑 관련된 얘기겠지 뭐. 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카톡 대화한 것 좀 캡처해서 보내줄래? 걔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좀 확인해 봐야겠어. 네, 잠시만요. 이게 무슨 소리지? 내 유산이라니. 먼저 떠난 애들 아빠도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연금이랑 알바 조금해서 받는 돈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도 딱히 남겨줄 유산은 없는데.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긴 한데 제가 형님이랑 얘기해서 자세하게 물어보는 게 좋을까요? 만약 오해가 있다면 서로 푸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글쎄,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괜찮을까요? 승현이한테는 말해놓을 생각이야. 근데 슬비는 내가 시어머니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적대시하고 있고 나랑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는 너희 보고도 똑같이 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니? 그런 것 같네요. 굳이 우리가 먼저 말을 해서 귀찮은 일 만들 필요도 없고 무엇보다 본인이 시댁 가족이랑 엮이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자꾸나. 게다가 지금 우리도 바쁜 시기니까 굳이 귀찮은 일만 늘릴 필요는 없어. 어머님 생각이 그러신 거라면 괜찮겠죠. 알겠어요. 어머님, 승현 씨한테 들었는데 어머님 둘째네 가족들이랑 같이 이사 가셨다면서요? 왜 말을 안 해주셨어요? 슬비야. 왜냐면 내가 일부러 나중에 이사 다 끝난 후에 너한테 알려달라고 승윤이한테 말해놨거든. 네? 대체 뭐예요 이게? 시댁 가족들이랑 엮이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건 너잖아. 그런데도 혜인이한테 카톡으로 뭐라고 하고 내 유산을 노리는 듯한 말이나 하고 하는 행동에 일관성이 없어서 뭘 노리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 무서워서 이사 가는 곳 주소는 안 알려주기로 했다. 제가 낳은 손주 얼굴 못 봐도 상관없으세요? 어차피 승원애랑 살고 있어서 상관없어. 귀여운 쌍둥이 손주들이랑 매일 놀고 있어서 딱히 외롭지도 않아. 아니, 아예 같이 살기까지 하세요? 그래, 승호랑 혜인이랑 손주들이랑 같이 살고 있어. 어떡해요? 이제 혜인이 10월드 겪느라 고생 좀 하겠네요. 불쌍해라. 내가 왜 그런 짓을 하겠니? 그렇게 착한 며느리가 또 어딨다고? 네? 혜인이가 친정으로 가서 애를 낳는다고 반년 정도는 따로 살고 있긴 했지만 우리는 2년 전부터 항상 같이 살고 있었어. 응? 굳이 며느리끼리 비교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우리 사이에 고부 갈등 같은 건 하나도 없어. 와, 진짜 아무것도 모르시는구나. 무슨 얘기니? 어머님, 그거 아세요? 혜인이가 얼마나 은큼한 앤데요. 그렇게 같이 살면서도 모르세요? 첫 손주를 낳은 건 그냥 재산을 노리고 계산적으로 그런 거라고요. 불임인 주제에 굳이 큰돈 들여서 불임 치료를 받아가면서 출산한 걸 보면 언젠가 들어올 어머님 유산을 바라보고 그랬다는 게 뻔히 보이잖아요. 이제 좀 아시겠어요? 슬비야, 내 유산이라니 무슨 소리야? 네? 난 유산을 남겨줄 만큼의 요력이 안 되는데? 그렇게 겸손하실 거 없어요. 뭐 이사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세요. 그건 그거대로 저희도 감사한 일이니까요. 감사하다니? 이만 실례할게요.
아니, 어머님! 왜 그 집에 처음 보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또? 집이요. 어머님이 이사 가시기 전에 살고 계셨던 방 4개짜리 아파트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니까요? 뭐야? 거기는 왜 간 건데? 어머님이 이사 가셔서 빈집이 되었을 테니까 저희 가족이 가서 살려고 일부러 이사 준비해서 왔단 말이에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 애초에 월세로 살고 있던 집이야. 네? 집 주인이 혜인이 할아버님이야. 새 집이 완성될 때까지 잠깐 살기 위해서 1년 반 정도 빌려서 살고 있었던 거라고. 뭐라고요? 어머님,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았던 어머님 집 아니었어요? 네 시아버지는 여기저기 발령이 자주 났기 때문에 집을 안 샀었어. 월세 안 내면서 사는 내 집은 나도 지금 이 나이가 되어 처음으로 살아보는 거야. 아, 또 착각할까봐 지금 말해두는 건데 이 집은 승호 명의의 집이야. 네? 그럼 이제 됐지? 내 새끼들 낮잠 자다가 깼다, 야. 아니, 어머니! 그럼 이만 가보마. 슬비는 어쩔 수 없이 친정으로 갔고 사정을 들은 사돈 어른에게 크게 혼났다고 합니다. 듣자 하니 슬비는 승연이가 출장 가 있는 사이에 지금까지 살고 있던 집을 해약하고 성급히 이사를 준비한 거였다고 하더군요. 결국 승연이도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러자 슬비는 싱글맘이 되기는 싫다고 울부짖었고 양육권은 승연이가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자신이 양육비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나 봅니다. 본가 근처에 있는 마트에서 어떻게 일하게 되기는 했지만 어느샌가 이상한 착각을 하고 시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이혼당해서 양육권까지 포기한 여자라는 소문이 그 동네에 쫙 퍼져서 지금은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축 처져서 조용히 일만 하고 지낸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자로 남편과 함께 딸 하나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세상에 둘도 없이 뻔뻔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저의 시어머니와 신우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대기업의 직원으로 잘난 남편과의 결혼을 반대하는 것부터 시작해 매일같이 트집질이던 두 사람에게 제대로 복수해줬던 일이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뻔뻔한 사람들을 볼 때면 그때의 일이 떠오를 때가 있는데 사연을 통해 겪었던 일들을 얘기해보고 싶어요. 며느라, 신혼여행 끝났으면 이제 너도 정식으로 정가 집안의 식구가 된 거다. 앞으로 정가 집안 며느리로서 내가 말하는 것들 다 지키고 어디 가서든지 남보기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 알겠니?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어요. 마침 너희들 신혼집이 근처니까 잘 됐다 싶구나. 집안일, 작게는 청소하는 것부터 요리까지 싹 다 나한테 배워야 하니까 앞으로는 종우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너도 매일 여기 들려라. 전철로 40분이면 뭐 그리 먼 거리도 아니잖니. 와서 집 1층부터 2층까지 싹 다 청소하고 요리랑 빨래랑 하는 법 엄마한테 배우세요, 언니. 매일매일 하다 보면 금방 늘 거예요. 어렵지 않겠죠? 아가씨, 집이 얼마나 큰데 그걸 아가씨랑 둘이서 어떻게 다 청소하겠어요.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설마 민지도 청소할 거라고 생각한 거야? 아가씨도 아직 결혼 안 한 입장이니까 당연히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설마 그럼 집 청소며 요리 빨래 모두 저 혼자 배우는 건가요? 민지는 곱게 자라놔서 그런 거 할 줄 모르고 할 필요도 없는 애다. 너야 대기업 들어간 종우 덕에 팔자 편하게 됐으니 양심이 있으면 정가 집안일 꺼들면서 며느리로서 할 도리 다 해야 하는 거고 애초에
입장 다른 애 왜 끌어들이니? 응? 설마 하기 싫어서 이러는 거니? 하기 싫다기보다는 매일매일 가서 배우기까지 해야 할 일인가 싶어서요. 저 대학 시절 때 자취하면서 요리랑 청소 나름 많이 해봤고 그이도 저 손맛 좋다고 차려주는 밥 잘만 먹거든요. 그래도 가르쳐 주시겠다니 감사한 일이지만 어머님도 힘드실 테고. 나 생각하는 척 하면서 또 말 뱅뱅 돌리지 마라. 죽은 종우 애비 내조하면서 내가 시어머니한테 집안일 배우다가 코피 쏟은 것만 장독대 3개는 넉넉히 채운다. 그렇게 힘들게 배우고 잘 내조한 덕분에 종우가 대기업 간 거야. 잔말 말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좀 해라. 오빠도 고생 이만저만 아니겠네. 언니 기가 이렇게 세서. 그럼 가르쳐 주시는 거 일단 배워볼게요. 그이랑도 물론 상의해봐야겠지만 그럼 계속해야 할지 혼자 익힐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발 빼려고 미리부터 시동 걸지 마라. 이게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선. 벌써부터 시엠이 말을 이렇게 우습게 하는데 내가 종우 어떻게 믿고 너한테 맡기겠어? 엄마가 참아. 오빠가 원래 사람 보는 눈이 옛날부터 없었잖아. 아가씨,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럼 그이가 저랑 결혼을 잘못하기라도 했다는 말씀이세요? 기가 세니 뭐니 하는 것까지야 그러려니 해도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네요. 이거 봐 엄마. 농담하는데도 바로 죽자고 덤벼들잖아. 엄마도 안 잡아먹히려면 조심해야겠당. 언니, 농담이었어요. 농담. 제 유머 코드가 이런 식이니까 이해해줘요. 저보다 연장자시니까 어렵지 않겠죠? 종우한테는 괜히 집안일 배우니 뭐니 이르지 마라. 그랬다간 아주 머리채 죄다 뜯어 뽑힐 줄 알아. 알겠니? 살살 저를 긁는 신우이에 무리한 요구를 대놓고 하면서 기를 죽이려는 시어머니까지. 막장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시집살이의 전초전에 황당하면서도 어디까지 하려나 궁금증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윽박만 지르면 제가 겁이라도 먹고 고분고분 굴 거라 생각했었나 봐요. 청소며 요리며 집안일 모두 말도 안 되거나 의아한 것들이 한둘이 아니더군요. 트집 안 잡히려 확실히 배워두자 싶어 녹음까지 했던 게 허탈해질 정도였죠. 오늘 집안일 수업 배워본 소감 어땠니? 세상 일이라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거 잘 알겠지? 이 시엠이 내공이 보통 아니란 것도 알았을 테고. 네, 어머님. 그런데 청소하시는 거 봤는데 이건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은 게 있어서요. 화장실 청소하신다면서 락스 뿌리고 그러시던데 그러면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니? 내가 60평생 살면서 그런 얘기는 또 처음 듣는다. 곰팡이 제거라든가 살균용으로 락스 쓰고 이런 거 좋긴 한데요. 다른 세제랑 섞어서 쓰고 락스 세척한다고 뿌릴 때도 뜨거운 물 붓고 그러셨잖아요. 이런 염소가스 생기고 유해 성분도 나오고 그래서 몸에 정말 해로워요. 너 지금 시엠이 가르치려 드는 거니? 집안일 노하우 아낌없이 전해줬더니 돌아오는 게 말대꾸니 어이가 없구나. 어디 뭐 뉴스 기사니 생활 상식 쪼가리 보고 헛소리 하나 본데 원래 그런 거 믿어봤자 본인만 손해다. 당장 커피만 해도 먹는 게 좋다. 언젠 또 나쁘다. 말이 맨날 바뀌잖니?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안 바뀌는 말도 있어서요. 락스는 잘못 쓰면 눈점막이며 호흡기며 해로울 수 있어서 환기도 잘 해야 하고 사용할 때 주의를 해야 하니까 걱정되는 마음에 말씀드려요. 아, 그런 마음인 줄은 내가 몰랐구나. 그래. 그럼 내가 오픈 마인드로 들어볼 테니까 허심탄회하게 말해보렴.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나중에 애 낳으면 소화 약하니까 음식 씹어서 먹이라고 하셨던 거 있잖아요. 근데 어머님 충치 있으시던데 그렇게 하면 애 충치도 옮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려요. 그래. 이게 좋다 해주니 미쳐 돌아선 진짜 시애미를 잡아먹으려 드는구나. 네?
어머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어머님이 편하게 말하라고 하셔서 얘기 드린 건데요. 이제 신혼 꾸리고 있는 애 헛소리를 내가 진지하게 들을 줄 알았니? 너 이거사 자취 좀 했고 깔짝 배운 깜냥으로 나 어떻게 잡아먹으려 들려는 거 훤히 보인다. 까불다가 욕보지 말고 앞으로 내가 시키는 대로나 해라. 그냥 귀머거리 됐다, 벙어리 됐다 생각하고 닥치고 시키는 거나 하라고. 어머님, 전 그냥 좋게 말씀드렸던 건데 오해 푸세요. 어머님, 잡아먹으려 한다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니고 건강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건강 핑계대고 네가 씹으려대는 말들이 내 혈압만 솟구치게 하니까 그렇지 이거사. 됐으니까 너 앞으로 집에 오지 말거라. 집안일 배우게 해주는 호사 너 같은 년한테 필요 없다는 거 알겠으니까. 그럼 어머님, 집안일 배우는 조건으로 다달이 50만 원씩 용돈 겸 수업료 내라고 하신 건요? 그럼 그것도 안 드려도 될까요? 어이구 종우 아빠, 종우가 집안에 불려시를 들여놨네요. 이걸 어쩜 좋아요. 지켜보고 있으면 이 불려시년 좀 데려가세요. 네. 얼마 안 되는 푼돈으로 이 시애미를 쥐락펴락하려는 꼴 보고 참고만 있지 않으실 거죠? 어이구. 진정하세요, 어머님. 여보, 어머님이 많이 심란하신가 봐. 내가 집안일 배우다가 잘못된 부분들 짚어드렸을 뿐이거든. 근데 나보고 죽일련 살릴련 하면서 아주 난리도 아니셔. 결혼 전에도 엄마 성격 충분히 봐서 너도 잘 알잖아. 동생이랑 아주 쌍쌍으로 막 나가는 사람이라 상 좀 길게 해봤자 너만 골 아퍼. 그냥 신경 끄고 헛소리한다 생각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 오케이?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어떻게 또 그렇게까지. 아가씨야 뭐 좀 사람 열받게 긁긴 하더만. 나 당신 위로하려고 괜히 하는 말 아냐. 결혼 준비하다가 우연히 들은 건데 너 길들이려고 아주 계획까지 짜고 있는 거 보니까 기가 차더라. 김치 100포기를 담그라느니 뭐니 하는 단계까지 갔을걸 나중엔? 그래도 당신 엄마랑 동생인데 내가 친해져 봐야지. 근데 앞으로가 막막하네. 당신한테 결혼하기 전에 사실 말을 했어야 하나 고민만 했던 게 있는데 지금 말할게. 엄마 사실 친엄마가 아니라 걔 뭐야. 민지 걔도 친동생 아니고. 뭐? 진짜? 당신 왜 그걸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말 못했던 건 미안. 괜히 가정사 밝히고 남들한테 창피당할 일 만들지 말라 하도 잔소리를 해서 나도 어쩔 수가 없었네. 어지간하면 당신한테도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스트레스 받는 거 보니까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런 마음이라면야 고맙긴 하네. 그래도 명색이 시어머니니까 내가 잘하긴 해야 하지 않을까? 당신 이렇게 번듯한 회사 다니면서 출세한 것도 어머님 덕분이고. 너한테도 또 그렇게 얘기했구나? 기가 찬다 기가 차. 나 차별하고 열받게 해서 성공해야겠다 이 악물게 한 게 기여했다면 기여한 거긴 하네. 민지는 오냐오냐 하면서 좋은 옷 입히고 만난 거 사주고 나는 그지 취급했던 게 그 사람이야. 말하면서 떠올리니까 열받는 게 한둘이 아니다. 정말이야? 나한테는 당신 무슨 애지중지 업어 키운 것처럼 말하길래 난 그런 줄만 알았지. 나 중학생일 때 아빠가 바람핀 사람이 지금 엄마야. 친엄마는 몸 안 좋았었는데 그것 때문에 병 더 심해져서 돌아가신 거고. 그래서 나 아빠 장례식도 갈까 말까 고민했었잖아. 솔직히 말해서 남보다도 못한 사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사람들한테 너가 휘둘리고 스트레스 받는 건 진짜 싫으니까 친해진다거나 그런 거 신경 일절 쓰질 말어. 남편이 당했던 수모와 차별 얘기들을 쭉 듣는데 저까지 화가 나다 못해 황당해질 지경이었습니다. 특히 시모는 자신이 저지른 차별을 잘 알고 있을 텐데 그걸 반성하기는커녕 남편의 성공을 본인 덕인 양 포장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었죠. 남편을 통해 진실을 알게 된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나 시누이와 친해지려 노력하지 않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연락을 거의 하지 않고 지내던 중 시간이 흘렀고 남편과 저는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임신한 지 6개월 정도 됐을 즈음
다신 보지 않을 것처럼 굴던 시어머니가 황당한 소리라며 연락해 오더군요. 예. 내가 말을 하지 않고 있으려니까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하는구나, 너.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우리가 피야 안 섞였다지만 가족 아니니? 지금 신우이가 남자 때문에 힘들어서 우울해하고 있고 약까지 먹고 있는데 어쩜 안부 한 번을 안 물어봐? 너가 그러고도 정가 집안 며느리라고 할 수 있겠어? 아가씨가 그런 줄은 몰랐네요. 제가 그럼 연락이라도 해볼까요? 연락이라도 해볼까요? 가 아니라 연락하겠습니다가 나와야지. 넌 어쩜 애가 그렇게 계산적이고 이기적일 수가 있니? 지금 당장 연락하고 힘든 일 뭐 있는지 꼬치꼬치 다 알아내서 나한테 보고해라. 걔가 보기엔 다부져 보여도 맘 약한 애라 걱정이 되는구나. 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또 괜히 내가 물어봤다고 하면 걔 성격에 창피하다, 쪽팔린다 난리일 거다. 모른 척 슬쩍 떠보면서 남자 문제 위로해주고. 알겠지? 종우 꼬신 방법 뭐 있냐고 물어보면 존심 안 상하게 전해주기도 하면서. 남편 꼬신 방법은 따로 없고 그냥 서로 마음이 잘 맞은 거라서요. 너가 불려시처럼 굴고 몸으로 꼬신 거 뻔히 다 알고 있다. 그거 굳이 책 잡는 거 아니니까 괜히 내숭 떨지 말고 최선을 다하란 뜻이다. 알겠니? 몸으로 꼬신 적 없는데요, 어머님. 이게 하라면 그냥 알겠다고 하고 순순히 할 것이지 심란한데 뭐 또 말대꾸야. 그렇다 치고 내가 시킨 일이나 잘하거라. 잘만 하면 내가 직접 담근 김치 너한테 다달이 보내줄 테니까. 내 손맛 담긴 비법 김치인데 간 많이도 아니고 딱 70만 원씩만 받으마. 무슨 김치를 얼마나 보내주시려고 70만 원씩이나요? 용돈 겸 겸사겸사 70만 원이라는 거 아니니? 이건 뭐 눈치가 없는 거야. 아닌 모른 척을 해서 사람 속 뒤집어 놓으려는 거야. 잔말 말고 민지 건부터 빨랑 처리해라. 그리고 나한테 꼭 보고하는 거 잊지 말고. 신우이를 걱정해서 쏟아내는 말 가운데에도 절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가 훤히 보이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욕이 나올 뻔한 것을 수십 번 삼켜야만 했습니다. 전 그래도 시킨 일이라고 신우이에게 연락을 해봤는데 아예 받지도 않더라고요. 아가씨가 남자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안 좋은가 봐. 어머님 말로는 요즘 뭐 매일 술에 빠져 살고 우울해한다던데? 개술 퍼마시고 클럽 다니고 인생 막 사는 애야. 괜히 휘둘리고 오냐오냐 해주면 더 버릇만 나빠지니까 그냥 신경 꺼. 그런데 얘기 들은 건 그것뿐이야? 아니, 그거 말고도 이것저것 들었지. 당신한테 말하기 민망해서 그냥 속상했다고만 전할게. 장난치지 말고 엄마가 뭐라고 말했는지 다 말해봐. 나 진짜 당신이 엄마랑 동생 일로 스트레스 받는다고 생각하면 미칠 것 같아서 그래. 엄마랑 대화한 거 캡처해서 나한테 싹 다 보내봐. 뭐 또 그렇게까지. 일단 당신이 달라니까 보내주기는 할게. 와, 이 인간 진짜 미쳤네. 용돈 뻔뻔하게 달라는 것부터 당신한테 막말하는 것까지. 사람이 왜 나이 들수록 더 말종이 되어갈까? 어머님인데 그래도 막말이 심하시네, 울남편. 오늘부터 의절했으니까 어머님이라고 하지도 마. 또 어머님이라고 하면 나 삐질 거임. 농담 아니라 반찬 투정 3일 동안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저 대신 자신의 방식으로 대신 화내주는 남편을 보니 분노는 사그라들었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시어머니에게 또다시 연락이 왔죠. 며느라, 나다 시엠이 종우가 연락이 안 돼서 너한테 걸었다. 이놈은 애미 은혜도 모르고 아예 연을 끊을 모양이구나. 제가 나중에 한번 잘 타일러 볼게요. 설마 너 우리 끈끈한 모자 관계 갈라놓으려고
중간에서 이간질하는 거 아니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간질이라니요. 어쨌건 너라도 연락이 닿아서 다행이다. 안 그래도 민지가 나한테 오랜만에 연락을 했는데 사고를 좀 크게 쳤다더구나. 그래서 네 도움이 필요해서 좀 부탁을 할까 하는데 괜찮겠니? 어머님이 저한테 그렇게까지 말하시는데 당연히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야죠. 대체 무슨 사고를 쳤대요, 아가씨는? 민지가 음주운전을 했다더구나. 음주운전이야 뭐 나중에 또 면허 따면 되죠. 그게 면허를 걔가 안 딴 상황이라서. 무면허로 운전을 한 거라고요? 세상에. 아가씨 몸은 괜찮대요? 뭐 사고 나서 다친 사람은 없고요? 다친 사람이 있기는 한데 다행히도 본인 몸은 괜찮다더구나. 그리고 운 좋게도 목격자도 없고. 네? 운이 좋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머님. 또 눈치 없는 척 굴기는 내가 속이 터져서 원. 너 시누이 말이다. 무면허의 음주운전인데 뺑소니까지 쳤다. 이 말이다. 내 단도직입으로 말하마. 내 딸 대신 자수해라. 뭐라고요? 대신 자수요? 이럴 때 쓰려고 너 결혼시켰나 싶구나. 그래, 종우애비도 그거 바랄 거다. 생각해봐라. 앞날 창창한 민지보다는 집에서 뒹굴기만 하는 너가 옥살이 하는 게 낫지 않니? 어머님, 그럼 지금 저보고 전과자 되라는 말씀이세요? 너 임신해서 형량도 적당히 봐주지 않겠니? 얼른 술 마시고 내가 말하는 곳으로 오거라. 아니, 마시지 말고 일단 술만 들고 오거라. 내가 정신이 없어. 이거 진짜 사람 새끼 아니네. 뭐? 너 지금 뭐라고 그랬니? 사람 새끼? 지금 시애미한테 한 말이냐? 왜? 곧 태어날 애엄마 전과자로 만들려는 연한테 못할 말도 아닌데? 종우 씨가 연 끊으려는 이유가 있었네. 이게 뚫린 입이라고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이 와중에 또 이간질이나 하고. 나한테 잘해준 거 하나 없는 사람들 죄를 내가 왜 뒤집어 써야 하는데. 정신 나간 여자야. 차라리 경찰에 신고하고 말지. 잠깐만 아가. 경찰에 신고라니 무서운 소리를 하는구나. 난 너 믿고 연락했는데 이럼 안 되잖니? 너가 그간 연락 안 했다고 많이 서운했던 모양인데 일단 좀 침착하거라. 댁 연락 안 오고 그간 아주 살만 났었어. 이거 남편 생각해서라도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네. 예, 난이 시애미다. 종우 애미고 한 번만 도와주면 딱 한 번 옥살이만 해주면 내가 옥바라지 해줄 테니까 그때 자주자주 보자꾸나. 응?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 잘난 댁딸이랑이나 자주 보세요. 아가, 너 그게 뭔 말이니? 아가. 전 신우이의 뺑소니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초범이었지만 무면허의 음주의 뺑소니, 피해자의 심각한 상해까지 겹쳤다는 얘길 남편에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어마어마한 합의금을 물어주느라 집을 팔고 단칸 월세에서 지내는 신세가 됐고요.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반성은커녕 여전히 저와 남편을 원망하는 두 모녀이니 도와줄 이유나 동정의 여지는 전혀 없네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주부로 아들을 키우며 시누이와 남편, 시어머니와 함께 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요. 서로 성격이 다른 사람들끼리 같이 지내게 되면 갈등이 많은 법이라고 하잖아요.
특히 신우이가 저와는 많이 맞지 않는 사람이라 싸움이 많았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지금에 이르러서야 같이 놀러 다니기도 하고 쇼핑도 가는 등 친하게 지내고 있지만요. 싸가지 없이 굴던 신우이를 참교육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여보, 부탁이니까 하영이한테는 제발 나랑 엄마 옷가게 하는 거 망했다는 거 절대 말하지 말아줘. 괜히 말했다가 걔가 지금 우울증 앓고 있는 거 더 심해져서 죽겠다 뭐다 난리 피우면 정말 큰일이라고. 알겠지? 아가씨가 제대로 사정을 알아야지 집안 돌아가는 꼴도 모르고 언제까지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살게 냅두면 안 되잖아. 당신도 그렇게 싸고 돌 생각만 하지 말고 어머님이랑 같이 혼낼 건 혼내고 말을 할 건 하란 말이야. 알지? 이때까지 나랑 엄마랑 얼마나 하영이한테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설교를 많이 했었던 거. 그럴 때마다 말 안 듣고 나가서 사고치고 술 마시고 어디 기절해서 경찰서에서 연락 오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단 말이야. 지금 가뜩이나 자기 남편이랑 이혼하고 이제 애 혼자 키우는 신세 됐다고 울상이던데 이 상황에 엄마랑 내 옷가게까지 망했다는 얘기 들으면 정말 난리 난다니까? 제발 부탁 좀 할게. 그래, 까짓 거. 아가씨 이 집에 들어와서 살게 하는 것까지도 허락해줬는데 그게 뭐가 어렵겠어. 근데 아가씨는 대체 언제까지 머물 예정이야? 그걸 알아야 나도 마음의 준비를 하지.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지만 당분간 엄마랑 나 보면서 사람들이랑 부딪히고 싶다고 그러네. 애 돌보는 거야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하고 본인도 자신 있다고 하니까. 애 돌보는 거 쉽지 않은 일일 텐데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아직 몇 살 안 된 애라지만 기저귀 가는 것부터 해서 전 불리는 것까지 하나도 쉬운 일 없을 텐데. 걔가 워낙 막 살아와서 그런 분야를 잘 모를 거야. 당신이야 뭐 간호대학 다니면서 배운 것도 있고 장인어른도 의사니까 잘 알겠지만 많이 알려주고 본보기를 보여줘. 잘 알면 뭐해? 어차피 그래봤자 당신이랑 나 사이에 애 하나도 못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뭐 당신이나 나나 딱히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었잖아. 병원 검사도 이상 없다고 하니까 조만간 가질 수 있을 거야. 3년 동안이나 노력했는데 노력해도 안 됐잖아. 안 되는 거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 요즘은. 당신이 그러면 하영이 들어오게 하지 말까? 괜히 애까지 딸린 시누이 돌본다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가 가정에 불화 생길까봐 그래. 아니, 아가씨 들어오게 해. 아가씨 들어오게 해서 같이 지내고 친해지면 나도 좋지. 또 애도 같이 돌봐주다 보면 미리 육아 연습할 수 있어서 좋은 거고. 물론 나도 학교 다닐 때 어느 정도 책으로 보기는 했었지만 이론이랑 실제랑은 다른 거잖아. 당신이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러면 부탁 좀 할게. 제발. 진짜 하영이한테는 나랑 엄마가 망한 거 절대 말하기 없기다. 알겠으니까 얼른 제기나 해. 당신이랑 어머니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내가 꿋꿋하게 버티고 있을 테니까. 아니야. 이제 옷 장사는 할 게 안 된다는 거 알았어. 엄마 옛날에 알고 있던 단골 손님들 덕분에 그나마 유지되고 있던 옷가게였는데 이제는 그것도 쉽지 않고 그냥 나도 직장 알아보면서 평범하게 일을 하려고. 엄마도 이제 건강도 안 좋으니까 그냥 쉴 거라더라. 당신은 뭐든 잘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이 있다면 아가씨 쪽이지. 하영이도 직장 구한다고 그러더라. 엄마가 애 돌봐준다고 하니까 그거 비용 주기로 하고 본인은 직장 일하겠다네? 그러면서 전 남편보다 좋은 새로운 남자도 한번 만나보겠다고. 아주 꿈이 야무져. 우울증이라고 그러더니 그런 의욕은 보기 좋다. 그런데 아가씨 성격은 여전하신가? 걔 성격이야. 원래부터 안 좋았잖아. 나이 먹고 조금 유순해지긴 했어도 여전히 까탈스럽고 좀 하자 많은 애야. 그래도 당신이 원하면 언제든 내쫓아낼 테니까 걔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알겠지? 당신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나 걱정해주니까 좋기는 하네. 난 언제나 당신 바라기잖아.
장인 어른이랑 싸우면서까지 나 같은 사람이랑 결혼해주고 그런 은혜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염치 없는 부탁을 하면 안 되는 건데. 됐어. 지난 얘기를 못하러 해. 그리고 내가 당신 선택하고 집안 버렸다고 해도 뭐 아예 남남된 것도 아니고 아빠도 언젠가는 화 푸시겠지. 제가 결혼할 당시만 하더라도 남편과 시어머니의 옷가게 사업은 잘 유지되고 있었고 돈도 잘 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결혼을 한다고 할 때 아빠가 반대하며 아무런 지원을 해주지 않겠다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이야기 덕분에 편히 결혼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어머님은 아버님 없이도 혼자서 아들과 딸 하나씩을 잘 키우면서 좋은 대학에 보내고 나름대로 성공했다는 평판을 갖고 계신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허리가 아프셔서 옷가게를 오랫동안 비우게 되었고 남편만으로는 옷가게의 유지는 무리가 있어 가게가 점점 기울어 가다가 마침내는 문을 닫게 되었는데요. 이런 와중에 혼자 지내며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다고 호소해온 시누이 때문에 함께 지내게 된 것이었으니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보다 5살이나 어린 시누이는 이기적이고 사람 자체가 미성숙해 함께하는 생활 동안 마찰이 많기도 했어요. 언니, 엄마가 몸이 불편한 입장이면 언니라도 저를 신경 써주셔야죠. 제가 애 키우는 거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어서 집에 온 건데 이렇게까지 무신경하실 수가 있나요? 집에서 주부로서 딱히 바쁘신 일 없지 않나요? 아가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님이 애 잘 돌봐주고 있는 줄 알았는데. 물론 엄마가 애 신경 쓰고 있지만 손이 하나인 것보다는 2개인 쪽이 낫잖아요. 그리고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언니 너무 염치가 없으신 거 아닌가? 염치가 없다는 그게 무슨 말이죠? 아니, 오빠랑 엄마가 번 돈 덕분에 이 넓고 좋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편하게 지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뭐 수영이다, 꽃꽂이다, 취미 활동은 온갖 거 다 즐기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집안일 나름대로 한다는 건 알겠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집 사는 엄마 눈치를 본다면 이러실 수는 없지 않나 싶고 하루 종일 집에 붙어서 일만 해도 모자랄 판에 돌아다니시는 게 웬 말인가 싶어서요. 지금 시집살이 시키시는 거예요? 아가씨, 저는 그런 말 들을 정도로 나태하게 굴지도 않고 있어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 이 집안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오히려 남편이랑 시어머니랑 저랑 잘 지내고 있는 집에 한 숟가락 더 보태게 만드신 아가씨 쪽이 신경을 써줘야 되는 문제 아닐까요? 솔직히 취직한다고 방에 틀어박혀서 게임만 하지 공부를 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제가 머리를 식힌다고 그런 거라니까요. 방문 열 때마다 게임하고 계시던데요. 그러니까 방문을 열 때마다 정말로 우연히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라고요. 왜 사람 말을 못 믿으실까? 저 정말 미치는 꼴 보려고 그러세요? 사람 정말 억울하게 만드시네. 저도 아가씨 어떻게 사시든 간에 그렇게까지 참견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함께 지내는 동안 신경 거스를 일 만들지 말자고요. 참견하지도 말고요. 그래서 우리 애 돌봐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미리 육아 연습하고 싶다면서요.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말하라면서요? 저 온 첫날에 하셨던 말들 다 거짓말이었냐고요. 지금도 돌봐주고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내킬 때 제 방식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뭐 돈 받으면서 일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참견받을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제가 우울해하고 있고 직장 구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으면 격려해주고 지원을 해주셔야죠. 이렇게 이기적으로 구시면 안 되죠. 제가 이기적으로 굴었다고요? 이기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대체 누구일까요?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면 100이면 100 다 아가씨가 이기적이라고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언니랑 더 말다툼 하고 싶은 마음 없고요. 앞으로 그냥 신경 써달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오빠랑 엄마가 돈을 다 버는데 너무 일을 안 하신다.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저요, 나름대로 애 돌보는 거 많이 신경 쓰고 있거든요. 애가 뭐 먹으면 아토피에 올라오는지부터 어떤 거에 소화가 잘 되는지 같은 것도 다 과학적으로 체크하고 있고요. 언니, 오빠랑 엄마야 장사 일찍부터 한 사람들이라지만 저는 달라요. 저도 대학물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그런 과학이니 뭐니 들먹이면서 사람 현혹할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좀 진심으로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육아에 대해서 알면 더 잘 아는데 무슨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함께 지내는 동안 뻔뻔하게 요구를 해대는 신우이의 모습 때문에 화가 울컥울컥 치밀어 오를 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제가 비록 남편과 시어머니의 부탁 때문에 옷가게 망한 것을 알리고 있지 않다지만 사실은 신세가 아주 처량했기 때문이었죠. 남편과 이혼한 처지의 애를 혼자 키워야 되고 기댈 구석인 남편과 시어머니 역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보니 신우이에 대한 안쓰러운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로부터 조금 더 신경을 써주고 싶었지만 하필이면 저희 엄마가 건강이 악화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건강의 악화를 겪고 있는 엄마를 도와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엄마, 사람이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해야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사람이 혼자서 끙끙 앓고 있으면 어떡해? 아빠가 병원에서 의사하고 환자 돌보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자기 아내가 이렇게 아파서 골골거리는 꼴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되겠어? 동네 창피할 일 아니야? 김서방이랑 사돈 양반 사업이 망했다고 들었잖니. 이 와중에 나 아픈 것까지 더해서 너한테 짐 지우고 싶지 않았다. 그래도 이런 얘기를 아빠한테 들어야겠어? 나도 요즘 생활 편한 것만은 아닌데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것들이 있잖아. 아빠가 결혼 반대하면서 돈 한 푼 안 준다고 할 때도 계속 나 챙겨줬던 게 엄마고, 이러다가 엄마 갑자기 돌아가시면 어떡하라고 엄마 아픈 것도 모르는 불효자식 만들 거야? 그렇지 않아도 너랑 의절한 일 때문에 최근까지도 아빠랑 또 얘기해봤다. 김서방이랑 결혼한 거 아빠가 반대했었던 때가 있잖니. 그런데 이제는 김서방을 인정하든지 해야겠다더구나. 정말이야? 근데 난 왜 아빠한테 그 이야기를 못 들었지? 네 아빠 자존심 강한 사람이잖니. 그것 때문인지 아직은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중인 모양이다. 그래도 너한테 사과도 하려고 하고 있고 김서방 형편 어려운 것도 듣더니 도와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 그러니까 너도 아빠 너무 원망하지 말고. 나도 아빠가 사과만 해주면 화해할 수 있어. 아니, 솔직히 결혼할 집안 정해놨다고 무작정 결혼을 하라는 게 말이나 돼? 그것만 아빠가 인정하고 사과해주면 나도 아빠 용서하지. 그래, 그 문제로 네 아빠랑 나중에 천천히 얘기해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도 더 이상 너랑 네 아빠 사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아프고 싶지도 않고, 사실 건강 잘 챙기며 멀쩡히 함께 행복한 시간만 보내도 모자란 인생 아니니. 그런데 가족이 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아웅다웅 싸우면서 남처럼 지내야 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니? 그래, 엄마가 마음 약하고 이런 걸로 신경 쓰는 사람인 거 알고 있어. 그동안 내가 너무 무심했다는 거 인정할게. 앞으로는 더 챙기고 신경 쓰려고 할 거고 자주 찾아올 테니까 나 귀찮다고 문전 박대하지 마. 네 아빠 우연히 마주치면 그때는 꼭 화해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네 얘기 가끔 하더라. 아빠가? 네 아빠가 돌아가시면 너한테 이 집이며 재산이며 다 물려주지. 달리 누구한테 주겠니? 그러니까 너도 아빠한테 잘해. 알겠으니까 앞으로는 건강 더 신경 쓰자. 당장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 앞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다. 너나 김서방도 건강 잘 챙기고.
평소부터 몸이 좋지 않아서 눈이며 관절이며 몸살이며 각종 질환을 앓던 엄마. 그런데 저와 아빠가 결혼의 문제로 대판 싸우게 되었고 제가 집안을 나오다시피 한 뒤로는 건강이 나날이 악화되었습니다. 저도 이러한 사정들을 얼추 짐작하고 있었음에도 아빠랑 마주치고 대화하는 것이 싫은 마음에 자주 집안을 찾지도 않고 엄마에게 연락도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아프다는 얘기를 아빠로부터 듣게 되어 그 뒤로는 자주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아빠와 화해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엄마의 간병일도 더욱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가 있었죠. 이런 상황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것은 시누이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언니, 사돈어른 아픈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우리의 밥을 안 먹이고 가시면 어떡해요? 어머님이 신경 써주시는 줄 알았지. 나 항상 오후 되면 집 밖에 나가 있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이 집안에 어머니랑 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가씨도 이 집 안에 있잖아요. 그럼 같이 신경을 써야죠. 돌봐주겠다고 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책임감 있게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니, 너무 개념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애도 좀 신경 써주세요. 저도 이런 문제로 자꾸 얘기하고 싶지 않고 이러면 저만 나쁜 사람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그래요. 본인 자식은 본인이 챙겨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제가 돈 들이고 있잖아요. 매달 생활비랑 식비로 빠져나가는 돈만 받는 것뿐인데요. 작정하고 어머님이랑 제가 돌봐주는 보모 비용 다 계산해 볼까요? 아, 진짜 무슨 말을 못하겠네. 그냥 약속한 걸 지켜달라고요. 약속하셨잖아요. 돌봐주신다고 말했으면 말을 지켜야지. 왜 자꾸 한 입으로 딴소리를 하는데요? 제가 도와주겠다고 했지 죽도록 헌신하겠다고 한 적은 없는데요. 아, 나 우울증인데 진짜 이럴 거예요? 사람 미치는 꼴 보려고 이러세요? 아님 엄마랑 오빠한테 이거 다 한번 꼰질러봐요? 나 고자질하는 거 싫어하는데 오늘 한번 선 넘어볼까 싶네. 그러시든지요. 여보 정말 미안. 하영이가 또 당신한테 꼬장 부렸다며? 내가 주의를 주는데 얘가 자꾸 말을 안 들어. 그냥 쫓아내야 될까 봐. 아니, 본인도 우울하고 짜증나니까 그런 거겠지. 보니까 산후 우울증 같기도 하고. 하여튼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 이런 상황에서 쫓아냈다가 괜히 또 집안 난리 나게 하고 싶지도 않네. 그러니까 내가 참아야지. 당신이 정말 보살이다, 보살. 내가 앞으로 당신한테 어떻게 잘해야 될까 모르겠네. 말만 해. 혹시 오늘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먹고 싶은 거는 많은데 아가씨 때문에 입맛이 좀 떨어지네. 그렇지. 걔가 좀 밥맛이 없기는 해.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당신이 윗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버릇없이 요구를 하지? 옆에서 듣다 보면 가끔 내가 너무 놀랄 때가 있어. 내 동생이지만 너무 싸가지가 없어서. 사실 나 며칠 전에 당신이 아가씨 혼내고 있었던 거 들었어. 자고 있는데 나 자고 있는 방까지 혼내는 소리가 다 들리더라. 나 때문에 그러는 거 고맙긴 한데 너무 심하게 하지 마. 어머님도 몸 안 좋으신데 이런 문제로 가정불화 일으키고 싶지가 않아서 그래. 나도 그러고 싶은데 걔가 너무 버릇이 없어서 그렇지. 앞으로 당신 잠 방해 안 하도록 노력하고 더 눈치 볼게. 자꾸 당신이 왜 눈치를 봐? 가족끼리인데 왜 그래? 설마 당신이랑 어머님 사업 말아먹은 것 때문에 그래? 뭐 경제적으로 사실 당신한테 거의 부담 주고 있으니까 미안한 마음이야. 어쩔 수 없지. 그리고 하영이랑 나랑 엄마 사는 이 집까지 다 당신이 장만한 거잖아. 물론 하영이야 모르고 있지만. 아가씨가 나 대하는 태도 보니까 아빠가 병원하고 있다는 것도 얘기 안 한 것 같더라. 당신 생각보다 입 무거운 사람이었구나. 그렇지. 내가 입이 좀 무거운 편이긴 하지. 사실 당신이 장인어른이랑 싸우고 나랑 결혼했는데 그런 사정까지 다 얘기하고 싶진 않아서. 게다가 하영이가 약간 속물적인 근성이 있어서
그런 얘기 알면은 그날부터 당신 눈치 엄청 볼걸? 그럴 거면 그냥 말해버릴까 싶기도 하네. 내 눈치 좀 봤으면 좋겠다, 솔직히. 그러니까 말이다. 걔가 우울증 핑계로 우리를 호구처럼 대하는가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거든. 자기가 낳은 새끼인데 엄마가 그걸 하루 종일 돌봐주고 있고 지는 방 안에서 게임만 하고 있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야? 이거 생각할수록 열받네. 그냥 내쫓아버릴까? 내 집인데 뭘 멋대로 내쫓는다고 그래? 그리고 아가씨는 미워도 애기는 귀엽잖아. 민수 처음에 이 집 왔을 때는 앙상하고 피부도 안 좋고 아토피도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호전된 거 보이더라. 그거 보니까 나도 막 다 뿌듯한 거 있지. 당신이 철저하게 건강 신경 써주고 케어해준 덕분이야. 그렇게 기록까지 해가면서 식단 관리하는데 건강해지지 않을 도리가 없지. 죄다 당신 덕분인데 이거를 모른다니까 너무 열받더라. 나 이런 거 하영이한테 다 말하거든. 근데 이 헛똑똑이가 그런 거 굳이 필요 없이 밥만 잘 먹이면 된대. 건성으로 듣고 그냥 흘려버려. 아주 미친다니까 애가. 아가씨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도 직장 알아본다는 거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신우이의 아이 민수의 건강은 저의 집에 오고 나서부터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요. 그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신우이의 요구는 나날이 뻔뻔해지기만 했습니다. 제가 엄마를 잠깐 보러 간 동안에 또 재촉을 하는 일이 일상다반사였죠. 그럼에도 저는 꿋꿋하게 무시를 하고서 저희 일정에 따라서 행동을 했습니다. 제가 베풀고 싶은 정도만의 호의를 베풀고 있었는데 이게 거슬렸었던 것인지 결국 먼저 선을 넘게 된 신우이였죠. 언니, 진짜 내가 참다 얘기를 해요. 오빠랑 엄마한테 제가 정말로 다 말해버릴 수도 있는데 이거 따로 말을 해요. 참고로 그냥은 못 넘어가니 각오하세요. 못 넘어간다니 뭘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이 집에서 경제적으로 보태는 거 하나도 없는 처지가 누구시더라?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엄마랑 오빠가 버는 돈으로 잘 먹고 잘 지내면서 놀러만 다닌다는 게 말이나 돼요? 놀러 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요즘에는 저 취미생활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엄마가 아파서 돌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몇 번을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건 기억력이 떨어지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억할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살 만큼 산 사람이잖아요. 사돈어른 아픈 거 알겠는데 이제 곧 돌아가실 분 아닌가? 우리 민수는 앞으로 잘 자라서 이 집안 기둥 될 아이고요. 우선순위 파악이 얼추되지 않나요? 빨리 와서 우리 애 밥부터 빨리 챙겨줘요. 제가 밥 차리니까 맛없다고 울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픈 엄마 내버려 두고 애를 돌보라 그 말인 거예요? 이제야 이해를 하시네. 제가 진작 이렇게 세게 얘기를 했었어야 됐는데. 그럼 나도 세게 하나 얘기해도 될까요? 뭔데요? 뭐 세게 얘기한다고 무서울 것도 없지만 얼마든지요. 야, 인연 너 진짜 사람 아니구나. 네가 내뱉었던 말 다 후회하게 해줄게. 네? 후회하게 해준다니요? 그게 무슨 헛소리세요? 제가 후회할 일이 뭐가 있는데요? 이따가 집에서 봐요. 아니, 후회할 일이 뭐냐니까요? 사람 무섭게 그러지 말고 빨리 답을 말해보라고요. 저는 신우이의 집요한 추궁을 무시하고 제 할 일을 다 끝낸 뒤에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신우이를 어떻게 혼내줘야 생각하고 있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신우이는 무릎을 꿇고 울상으로 절 맞이하고 있더군요. 무슨 일인가 하여 신우이를 보고 있는데 그 옆에는 남편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아가씨는 왜 무릎 꿇고 있고? 나 사실 당신이랑 동생이랑 통화하는 내용 들었거든. 근데 얘가 또 선을 넘고 있는 거 아니겠어? 듣자 하다 보니 나 더 이상 좀 참기가 어렵더라. 그래서 그냥 다 말해버렸어. 다 말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설마 당신 어머님이랑 사업 망했다는 거 말했다는 거야? 우리 생활 편하게 해왔던 거, 내 부모님이 부자인 덕분인 것까지도 다 말했다고? 그래, 다 말했지. 솔직히 내가 그동안 너무 이기적이었어. 생각해보면은 당신한테 나랑 엄마랑 동생이 받고 있는 도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그런 와중에 체면까지 생각해서 마음껏 말하지 말아달라고 한 거는 너무 과한 요구인가 싶더라고. 그것만이면 모르겠는데 또 동생도 자기가 잘하고 있는 줄 알고 당신 갈궈대니까 정말로 참기가 어려웠고. 언니, 죄송해요. 제가 그런 말을 했었던 건 정말로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오빠랑 엄마가 돈 열심히 버는 동안 언니가 쓰고만 있다고 생각해서 그랬던 거라고요. 정말로 죄송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용서고 자시고 간에 그동안 했었던 말들을 기억해보세요, 아가씨. 제가 정말로 염치가 없었어요. 정말로 미안해요, 언니. 미안하다는 말로만 끝낼 일이 아닌 건 아시죠? 설령 제가 돈을 못 벌었다고 쳐도 그래요. 우리가 가족인데 누가 한 푼 벌고 더 못 벌고로 사람 갈구고 눈치 주고 그래서 되겠어요? 안 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언니, 근데 제가 정말 철이 없었어요. 제가 어리잖아요, 언니. 민수, 우리 집사람이 매일같이 건강관리하고 식단 챙겨서 그나마 여기 와서 아토피도 좋아진 거야. 네가 끼니 계속 먹이라 하고 있지만 그것도 결국에는 걔가 건강 좋아지는 게 눈에 띄게 보여서 그런 거 아냐? 너는 왜 고마워할 줄을 모르고 항상 상황에 불만만 가지기만 하냐? 김하영, 너 정말 집에서 쫓겨나고 싶냐? 오빠 미안해. 그리고 언니한테 말 좀 잘해줘. 나 쫓아보내지 말라고. 언니가 그동안 나 벼르고 있었다는 거 알았으면 나 절대 안 그랬을 거라고. 나 앞으로 정말로 취직 준비도 열심히 할 거니까 제발 믿어줘. 두 사람 임신 잘 되게 매일마다 물 뜨고 기도할게. 응? 아가씨, 그 말이 정말이죠? 그냥 단순히 상황 모면하려고 아무 말이나 내뱉는 거면 더 이해하기가 어려워져서 그래요. 제가 말하는 건 정말 지켜요. 언니, 그리고 제가 앞으로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움직일게요. 의사 선생님 말 들어보니까 열심히 움직이고 정리도 하고 그래야 정신 건강에도 좋다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나태했어요. 저 정말 이대로 나가면 죽어요. 언니,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면 지금 당장 그동안 행해왔던 말들 다 본인 입으로 내뱉고 잘못했다고 말씀하세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네, 언니. 사돈어른 아프신데 제가 간병 도움드리지를 못할 망정에 밥 안 먹인다고 보채서 정말 죄송하고요. 오빠랑 엄마가 돈 번다고 착각하고 가족인 언니 핍박해서 정말 죄송해요. 또 살 만큼 산 사람 냅두고 빨리 와서 우리의 밥 좀 챙겨주라고 한 것도 너무 죄송하고요. 와, 정하영, 너가 한 말들 다 되짚어보니까 진짜 가관이다. 가관. 너 언제 정신 차릴래? 미안 오빠. 나 진짜 정신 차렸어. 그리고 엄마랑 오빠가 고생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에 그랬던 거야. 기강 좀 잡겠다고 그랬던 거라고. 사실 내 남편이 내가 혼자 아르바이트하고 돈 벌 동안 집안일도 안 하고 가사 활동도 전혀 안 하던 사람이었잖아. 그래서 헤어졌던 거야. 그래서 민수라도 잘 챙기고 보란 듯이 나도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다고. 그런 사정이 있었냐? 왜 말을 안 해? 가족들이 반대하는 결혼 내가 멋대로 주장해서 해놓고 염치 없이 그런 말을 어떻게 다 하겠어. 그래서 질투가 나셨어요? 왜 저한테 매일 시비를 거셨는지 모르겠어서요. 맞아요. 질투. 오빠 같은 좋은 사람 만나서 언니는 행복하고 편하게 산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질투심이 생겨서 그랬어. 미안해요. 정말로요. 언니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자꾸 이혼했던 남편의 모습이랑 겹쳐 보이고 오빠랑 엄마 힘들게 한다고 제가 착각해서 그랬던 거예요. 이렇게까지 엄마랑 오빠가 좋아하고 챙길 정도로 좋은 사람인 줄도 몰랐고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언니.
그렇게 속내를 다 털어놓은 신우이는 그날로부터 정말로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집안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물론 아침마다 그릇에 물을 떠놓고 저와 남편 사이에 애가 생기길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달라진 신우이의 모습보다 더 기쁜 것은 그 기도가 효험이 있었던 것인지 정말로 남편과 저의 사이에서 아이도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3년 만에 생겨난 아기로 인해 저희 집안은 완전 축제 분위기가 되었죠. 덕분에 저는 오랫동안 골이 깊어 서로 연락도 하지 않고 있던 아빠와 아이를 소재 삼아 대화도 나누고 화해도 할 수 있었습니다. 버릇없고 철없던 신우이의 뻔뻔한 요구들 그리고 이를 혼내주게 된 사연까지의 이야기였는데요. 그 뒤로 신우는 사람이 달라져 행동이며 말이며 극도로 조심히 하고 있어 저도 용서를 해주고 지금은 친하게 지내고 있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